캐비넷에 처음에 박근혜 정부 시절 문건이 300건이 나왔다. 그러면서 소위 이제 문건 스캔들이 시작됐잖아요. 그게 300건 나오고 뭐 1000건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는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이라고 이제 고발도 하고 그런 후에도 계속 문건이 나오고 그러면서 제가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 일단 공개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걸 물어봐야 해서 제가 한국기록학회라고 우리나라의 기록을 다루는 전문가들의 모임이 있어요. 이소연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일단 네? 이걸로 시작됐죠. 처음에 문건으로. 그래서 고발했어요. 자유한국당에서는 박수현 대변인입니다. 대변인을 공개했다고 고발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처음에 초반에 나왔어요. 박근혜 정권 시절 인사가 우리 다 폐기하고 나왔는데 그거 남아있을 리가 없다. 처음에 그런 반응도 나왔죠. 이렇게 임기가 지나고 나서 문건이 나오는 경우가 흔하냐? 첫 번째. 두 번째는 다 폐기했다는 게 그게 불법 아니냐? 일단 그 두 가지 답변을 듣고 나머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흔하냐라고 물으신다면 네. 이게 이제 저희로서는 오랫동안 기록 관리를 제대로 해오지 않던 기관에 처음으로 기록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록 관리 전문 요원이 배치된 경우에는 비교적 발생하는 편이에요. 서울시에서 서울시 청사 레노베이션 하면서 사무실 직원들이 다 짐 싸서 임시 사무실로 옮겨가고 남은 이제 공간들을 레노베이션 하기 전에 방방을 다 털었는데 네. 조선 총독부 시절에 1933년 조선 하천 조사 연표부터 시작해서 40년대, 50년대, 60년대 자료들이 쭉 쏟아져 나온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산시 교육청에 처음으로 기록관리 전문요원이 배치되고 나서 이제 문서고를 털었는데 거기서 재헌의회 의사록이 나왔어요. 1948년에 그 재헌국회에서 만든 재헌헌법 원본을 저희가 안 갖고 있는 나라거든요. 이게 50년의 전쟁 치르고 이런 사연하고 좀 저희 슬픈 사연하고 역사하고 좀 상관이 있을 것 같은데 누군가가 아마 국회에서 일하시던 분이 전쟁 때 피란 가면서 재헌의회 의사록을 가지고 부산까지 가서 어느 관공서에 맡겼는데 관공서 건물의 그 소유권이 이리저리 옮겨가다가 학교였을 수도 있고 그게 이제 결국 교육청 문서고가 된 곳에서 재헌의회 의사록이 2010년에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국회기록보존소하고 부산시 교육청이 MOU를 맺어서 그 기록의 소유권을 국회 기록보존소로 넘겼던 일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관공서들이 이런 경험들이 이제 기록물관리 전문 요원들 사이에서는 흔하게 공유되는 경험이기 때문에 요새는 관공서 이전할 때 좀 경험 좀 있는 기관에서는 다 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기록관리 전문 요원들이 방방을 털죠. 그럼 이제 주로 캐비넷, 안 쓰는 책상, 아니면 탕비실에 제일 무서운 데가 탕비실이에요. 그 싱크대 밑에서 구석이 약간 축축하게 돼 있는 박스 안에서 이제 정말 놀라운 것들이 나오는 거죠. 기관이 지적 소유권을 갖고 있는 어떤 그 로고나 아무튼 이런 캐릭터 디자인 같은 것들도 나오고요. 그래서 저희는 좀 그 기록관리 전문 요원이 제일 먼저 가서 하는 일이 문서고를 털고 잘 안 열어보는 캐비넷. 집에도 있지 않아요? 이사 가려고 열어보면 거기서 깜짝 놀랄 만한 것들이 나오잖아요. 청와대에서 그런 게 나오는 게 이런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제 이 경우 이상한 것은 예. 참여정부 한 2004년, 5년 그 탄핵 직후부터 시작해서 예. 청와대에는 계속 기록관리 전문요원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이명박 정부 때도 박근혜 정부 때도 사실은 이명박 정부 5년,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9년 동안은 동일한 분이 기록관리 전문요원으로 일하셨는데 그분이 일을 안 하셨다라고. 그분도 학회 회원인가요? 모르겠어요. 회비를 내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가입 대상이시기는 한데 회원이실 것 같지는 않아요. 저희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지 않았어요. 그분이 일을 잘했으면 이렇게 남아있을 리가 없다? 그래 정상적으로 다른 공공기관에 배치되어 있는 기록관리 전문요원처럼 매년 각 부서마다 사실 주로 쫄자들이 하죠. 제일 쫄자들이. 그죠. 밥그릇수가 좀 짧으신 분이 부서별로 서무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서별 서무가 기록관리 업무를 맡아요.
그럼 그분하고 기관에 배치되어 있는 기록관리 전문요원이라는 사람이 매년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부서별 서무하고 협력을 해서 거기 이제 사무실에 있는 문서들을 다 털어서 보존 기한이 그 해로 도래된 것 1년, 3년, 5년, 10년 연구, 준연구 이렇게 날 때부터 이제 얘는 영어로 이걸 센텐싱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복역 기간 산정한다라는 영어하고 비슷한데 수명이 미리 선고가 돼 있는 아이들이에요. 문서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어떤 업무로부터 생산되는 문서들은 요거는 업무의 중요도에 대비해서 3년 있다 폐기하면 될 문서. 어떤 거는 연구 문서, 어떤 건 10년 문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같은 해에 태어난 문서들이 센텐싱해서 도달한 보존기한 연한이 다 되는 연도가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2017년이면 2017년을 기준으로 1년짜리면 작년에 만들어진 거, 3년짜리면 3년 전에 만들어진 거, 이걸 다 털어서 찾아내서 그걸 목록을 만들어 갖고 기관별로 배치되어 있는 전문요원하고 같이 얘를 애초에 선고받은 대로 올해까지만 두고 파기할지 아니면 업무상 필요나 이런 것이 아직 남아있으니 얘는 그냥 보존기간을 한 번 더 연장을 해서 더 볼지 이걸 매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대통령 기록은 조금 성격이 다르죠.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번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는 순간 박근혜 정부는 폐지 기관이 되는 거예요. 연속되는 그런 의미에서 이게 뭐 매년 연속적으로 되진 않고 요건 5년이라는 임기 말마다 한 번씩 끊기게 되지만 근데 끊기게 되더라도 사이에 매년 요거는 같이 맞추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했다? 일체 목록 작성을 안 했으니까 여기 있었다. 업무를 안 했다. 이제 이 직원의 얘기로는 우리가 다 폐기하고 나왔는데 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게 임의로 폐기하면 그게 불법 아니에요? 거꾸로? 대통령 기록을 파기하거나 국외로 반출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아요. 엄청난 벌이에요. 일을 하다가 받을 수 있는 벌 중에는. 그 다음에 기록을 은닉하거나 유출하거나 파기가 아니라 손상 같은 걸 했을 때는 7년이거든요. 이거 7년 이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걸 받을 수 있는 범죄를 했다고 자기 입으로. 우리가 다 파기했는데. 그렇죠. 가만히 있을 수도 있는데. 차라리 그거를 정리해서 이관하지 않은 것을 지탄을 받으면 그것은 그냥 지탄만 받고 말아야지. 이미 임기도 다 끝나갖고 청와대 떠났는데 벌 받을 것도 아닌데 지금 10년짜리 벌을 달라고 자백을 한 거죠, 지금. 자백을 한 거죠. 그 사람들 다 고소고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고소고발 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실제로 몇 달 전에 그 파쇄기가 29대인가? 그렇죠. 26대. 예. 대형 파쇄기가 26대가 들어갔잖아요. 문서적 세단기. 예. 그게 들어간 거는 그러니까 썰었죠. 그 썰은 행위도 불법인 건가요? 어우, 이거 10년짜리라니까요. 썰었으면 10년짜리. 아니, 게다가 그때 그냥 문서 세단기만 산 게 아니라, 당시에 왜 국정농단 사태 너무 컸기 때문에 우리가 짜잘한 보도를 기억을 안 해서 그렇지, 이걸 잘 파기하라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비서실에서 돌렸던 거 기억나세요? 어느 기업인가, 선경인가, SK인가 어디에 자문을 받아갖고, 특히 전자기록 같은 경우에. 디가우징하고. 그렇죠. 흔적 없이 남기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갖고 청와대 직원들한테 돌렸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단 파기의 징후는 여러 군데에 있고,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만약에 청와대에서 기록관리 담당했다면, 그때 제 책임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문서 세단기 26대를 산 거는 사실이지만,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파기를 했다라고 자기를 변호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말은 일체 없었고 다 버렸는데 발견했다니 말이 되냐라고 말을 했으니까 이거는 나를 좀 벌해줘. 나의 범죄를 비밀로 두고 가기가 좀 불편해. 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좀 내가 다 버렸는데 발견했다는 저 말이 거짓말일 수밖에 없어라는 그 뒷부분. 그 법을 모르시는 분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또 기록관리 전문요원에게 또 물어야 되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9년을 일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이게 10년짜리 벌을 받는 일이라는 것조차를 인식을 못 시켰냐라고. 너는이 아니라 당신은. 한국 기록학회 회원은 아니죠? 아닐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 좋아해요. 그러면 이관된 거는 제대로 됐나? 뉴스를 봤더니 최근 나온 뉴스죠. 비서실에 이관된 게 직원 식당 식수관리
직원 식당, 식단 관리, 청소도구, 물품 관리, 왜 우리가 막판에 황교안 대행이 대통령 기록물로 다 이관해야 된다고 막 무대결 이관했잖아요. 파쇄 이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거가 이관됐나 봤더니 이런 게 이관됐다는 거예요. 대부분 절반 이상이. 그리고 이런 거 이게 박근혜 정부가 남긴 기록에 돈부리 3,000원, 김치말이 국수 3,000원 이런 정보들이었다는 거잖아요. 대부분. 그리고 정작 일정은 없다. 대통령의 일정, 우리가 모두가 궁금했던 일정은 아예 없다. 그 7시간도 없는 거죠. 7시간만 없는 게 아니고 일정 전체가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회의록, 인사관리, 회의를 원래 청와대는 회의가 업무거든요. 맨날 회의예요. 근데 회의력이 없고 사람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인사 관리가 없더라. 라고 어제부터 보도가 시작됐어요. 그럼 이관된 건 뭐가 이관됐냐? 목록이. 자, 회장님? 네. 이런 게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이제 정상적인 기관에서 기록 관리를 하면 이런 기록들은 그 건당 기록은 다 날라가고 엑셀 그 스프레드시트 같은데 아침 식당에서 500명이 3,000원 얼마 수익 났음이라고 그 파일에 한 열, 그죠? 네. 한 열이 나오는 거고 심지어 그 열도 안 만들죠, 사실은. 이 아까 보존연한 1년, 3년, 5년 이 기준으로 말하면 뭐 한 1년에 그 식당에 총 매출이 얼마 한 장짜리 보고서로도 해결할 수 있는 걸로 지금 40만 건을 만들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관을 앞두고 또 가이드라인이 또 돌았는데요. 이제 노무현 정부가 이관한 정도를 맞춰야 된다는 부담이 이명박 숫자를 정부에도 맞춰야 있었고 된다. 박근혜 정부에도 있어서 이명박 정부 때도 있었어요. 숫자를 맞추도록 애써라라는 공문이 돌았다고 해요. 어느 정도 수준은 맞춰야 그렇죠. 된다. 그러니까 지금 워낙 많이 파쇄하니까 너무 문서가 없어지니. 파쇄도 있고 예.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기록을 안 만들었죠. 대면 보고를 안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대면 보고를 안 받았기 때문에 문서 보고를 받았으면 문서가 많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아까 그 인사 파일 같은 거 안 나왔다는 게 문서 작성 거의 안 하고 업무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아이러니한 건데요. 지금 오히려 박근혜 정부 때 참된 사관 역할을 하신 분이 안종범 수석이다, 김영한 수석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종범실록. 예. 조선왕조실록을 방불케 할 정도로 매일매일을 500몇 건의 업무 수첩을 채워 넣었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한 분이 임기가 그래도 2년, 길어봤자 2년 안 넘을걸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걸 듣는 거 다 받아 적었던 건데 참 이거 신기하게 생각을 했어요. 업무를 정상적으로 문서로 안 하신 정부에서 오히려 이례적으로 발언 내용이 다 적혔는데 이 수석들이 참여하는 수석비서관 회의, 수비회의라는 곳에서 왕 실장이라고 알려진 김기춘 실장이 다 적어라. 너희들은 말은 하지 말고 적어라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다 받아 적었다고 해요. 그게 이것도 제가 뉴스에서 본 거예요. 근데 받아 적어야 이렇게 또 받아 적었어요. 김영한 수석도 받아 적었고 또 놀라운 기록이 또 남은 게 얘기를 직접 한 적도 있어요. 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에 받아 적어. 안 적고 뭐 하세요라고 얘기를. 그렇죠. 이 수석들한테 안 적고 뭐 하세요 해서 쓰지 않을 수 없었고 지금 방금 그거는 받아 적었냐라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안 쓸 수가 없었고 또 놀라운 기록이 문고리 3인방 중에 정호성 비서관이 그 모든 지시사항을 다 전화로 지시를 받고 그걸 녹음했잖아요. 18대 전화기인가를 대포폰을 가지고 그런 업무 지시를 받고 최순실 씨하고도 통화를 하고 뭐 이렇게 하던 그 전화를 이제 위험해지면서 집으로 가져가서 부인한테 파기해라라고 부인한테 줬는데 부인이 너무 아까워서 집에 여기저기 숨겨뒀던 것이 압수수색하면서 다 나왔다는 거잖아요. 거기에도 그게 녹음을 왜 했겠어요? 수첩에 왜 적었겠어요? 이분들이 하라는 일을 그대로 적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이라고 하는 거는 일을 하다 보면은 안 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기록을 통한 정상적인 업무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조선시대의 사초 같은 게 남은 거죠. 사관이 다 적듯이. 그게 지금 뭐 엄청난 텍스트가 돼서 남아있는 거잖아요. 정상적인 기록 대신. 남길 게 없으니까 이런 걸 남긴 거예요. 그러면서 건수를 이렇게 채운 거예요.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해야 될 이유가 하등 없는
그렇죠. 이거는 박근혜 시절에 식당은 양념치킨이 3,000원이었다. 이걸 다음 정부가 왜 알아야 돼요? 이런 걸 낭비한 거거든요, 지금. 넘긴 게. 그리고 일정 기록이 없다. 이거는 진짜 문제 아닙니까, 이거? 노무현 정부 때도 이명박 정부 때도 대통령 일정 관리 시스템이 있었는데 네. 박근혜 정부에서 없앴다고 해요. 아, 그래요? 없앤 대신 일정을 업무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통상적으로 업무에 쓰는 시스템에 등록하기로 돼 있었는데 안 했다? 안 했을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지웠다? 근데 여기 있는 거는 행정 데이터 중에 없다는 거니까 요거는 아마 대통령 기록관에 확인을 했을 건데 일정 관리 시스템이라는 형식으로는 없고 뭔가 다른 형식으로 뭐 보고 일정 중에 어떤 일정이 뭐 보고가 됐거나 해서 전체 일정만 따로 남아 있는 건 아니지만 일부 일정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들은 다른 문서에 있을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 일정만 주르륵 뽑아내는 그거는 데이터는 없다. 예. 회의록은 그렇다고 쳐요. 다 말로 해서. 인사 기록도 없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을 끊임없이 검증하고 쓰고 바꾸고 했잖아요. 다른 거야 뭐 전화로 하고 뭐 수첩으로 썼다고 쳐더라도 이 인사관리 파일도 없다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아마 그 정부가 좋아했던 인사들 뽑아서 썼거나 뽑으려고 검토했거나 뭐 청와대 안에서 일을 했거나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파일일 건데 블랙리스트면 인사관리 파일이라고 부르겠어요? 따로 그런 내용을 아마 열심히 국회 결정 나고 실제 탄핵될 때까지 맹렬히 파기해야 되는 동기를 가진 파일이 인사관리 파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대통령 기록관에 기록되어야 될 가치가 전혀 없는 자료들을 혹은 한 장으로 추적될 자료들을 막 쓰레기통으로 버렸잖아요. 이 책임을 황교안한테는 물을 수 없습니까? 그거는 제가 답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변호사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 책임을. 무단 파기 근데 어쨌든 조사는 해야 돼요. 이 전체를?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지는 조사 결과에 따라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상황은 무단 파기가 너무나 조직적으로 큰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그것에 대해서 직접 내가 했다라고 하는 증언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관 과정은 어떻습니까? 이건 과정 얘기하다 보면 결국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지정 권한을 위임한 그 결정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 기록법은 2007년에 만들어진 법이고요. 그 법 만들 때는 지금도 저희가 앉아서 가끔 이야기를 해요. 어쩜 우리가 그때 이렇게 순진했을까? 왜 왜요? 우리는 그때 우리만 기록학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그때 청와대 분들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은데 왜 순진했어요? 이후의 대통령들이 다 노무현 대통령 같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 이후에 당장 2007년이라고 하는 해는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예요. 탄핵 당하셨던 기간, 2004년 그 기간 중에 정부 혁신을 하려면 기록 혁신이 필요하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서셨다고 하고 마침 탄핵돼서 결정을 기다리면서 업무를 못 하시던 때에 이제 언론 보도가 시리즈 보도로 기록이 없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굉장히 임팩트가 큰 연재 기사가 나간 게 있는데 그걸 보시고 이게 정부 혁신의 도구가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셨다고 해요. 2004년부터 2005년 2006년 이렇게는 공공기관의 혁신 쪽에 맞추어서 제도 정비하고 이런 걸 하셨고 청와대에도 마찬가지다라는 마음으로 대통령 기록법 이제 제정 준비도 좀 했었는데 그때 기록 제정하고 할 때도 같이 조언을 해주시거나 하셨어요? 간략히 가끔 얘기 듣기도 하고 의견을 내기도 하고 그렇게 중요한 의견을 낼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는데 당시에 고민하셨던 분들 이야기를 보면 대통령 기록관 제도도 분명히 만드실 생각을 2004년부터 하기는 했는데 공공기관 일들 먼저 좀 처리하고 또 대통령 기록법을 어떤 식으로 얼개를 잡아나갈지에 대한 의논도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실제로 법이 통과된 게 좀 늦었어요. 2007년 제 생각에 7월 아니면 8월에 통과됐어요. 2008년 2월에 이제 임기가 종료되는 것이었는데, 근데 그때 이제 법의 얼개를 고민을 하면서 아마 전체적으로 저희가 2008년 9년에 있었던 일들을 그때 예측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기록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했지만 그렇게까지일 거라는 생각을 못 했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은 나를 기록 대통령이라고 불러달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었는데, 사소한 메모 한 장도 버리지 말라고 그랬었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기록할 수 없는 일은 하지도 마라 그랬어요. 네. 기록을 해서 남이 봐도 떳떳하지 않은 일은 아예 하지를 말라고 하셨을 정도였는데, 이제 퇴임하시고 그런 일이 됐고, 사실은 지금 책을 한 권, 제가 쓴 책 아니에요. 저는 서문만 썼고, 실제로 책 쓴 분은 따로 있는데, 이 책의 제목이 지난 9년간 있었던 모든 일을 사실 다 설명합니다. 책 제목이 대통령 기록 전쟁이라는 제목이고요. 부제가 노무현, 기록을 남긴 죄. 기록을 남겨서 그 대가를 너무나 호되게 치르셨고, 저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기록 공동체에 있는 다른 많은 분들이 다 2008년, 2008년에 특히 이 기록으로 벌어졌던 이 야만적 행위들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도와드린다는 말은 어폐가 있고 같이 싸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 평생 이런 저희가 이 원죄 죄책감은 갖고 가지 싶어요. 저희가 정말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기록을 하시는 분도 그 전문 영역에서도 그런 생활도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이게 꼭 뭐 개인을 위해서 싸운다는 의미가 아니라 노 전 대통령님하고 또 저희 같이 기록법 만들었던 전면에 서서 일하셨던 분이나 후면에 있었던 저나 그 기록법을 가지고 구현하고자 했던 어떤 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상이 너무나 혹독하고 말이 안 되는 공격을 받으면서 진흙탕을 뒹굴고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면 NLL 같은 거요? 봉화 유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봉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로선 이런 마음이 있죠. 마치 대통령 기록법도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통과를 시켰으니까, 이 법을 믿고, 많은 기록을 생산해 주시기만 하면 저희가 보호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뭐, 그렇게 도장 찍은 건 아니지만 그런 약속이에요, 이거는. 법을 같이 만들었다는 뜻은, 노 전 대통령은 기록을 많이 만들겠다, 충실하게 만들겠다. 라는 약속을 하신 거고 저희는 그렇게 해주시면 기록 관리하는 저희는 이걸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했는데 2008년에 이제 봉화 유출 사건을 이야기를 하자면 그 대통령 기록법에 보면 전임 대통령의 기록은 다 소유권이 국가에 있고 국가가 소유하는 이 대통령 기록은 다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을 하지만 그 중에 모든 기록, 일반 기록들은 전 국민에게 공개되는 기록이고요. 일부 비밀 기록은 뭐 국방 업무나 외교 업무 하시는 그 비밀 취급하실 권리가 있으신 분들이 보시면서 업무 연속성으로 보시는 기록이고 지정 기록이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지정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전임 대통령이 나는 이 기록으로 공격을 받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마음이 편해질 때까지는 어쨌든 지정 기록으로 묶어서 자기만 보는 기록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정 기록과 이 기록들에 대해서는 전임 대통령의 열람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국가기록원은 이관을 받은 다음에. 근데 문제는 2007년 7월에 법이 통과가 됐고 2008년 2월에 법 통과되고 나서 이제 기간이 굉장히 짧았죠. 이관 준비도 해야 되고 대통령 기록관은 아직 다 제대로 받을 준비도 좀 안 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기록을 넘겨받자마자 이제 퇴임 후 봉화에 내려가시려던 생각을 갖고 있었던 이 전 대통령은 봉화에서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달라 요청을 했어요. 퇴임하시고 국가기록원 그 요청을 받아서 법상 해드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그 예산을 이명박 대통령이 삭감했죠. 그러니까 그 기록을 근데 국가기록원에서는 물러가는 권력인 노 전 대통령에게도 현재 상황에선 저희가 열람권을 보장해 드릴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드릴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사본을 가져가지 마시고 이 말을 하지 못했고 그거를 들어오는 권력 서슬퍼렇게 들어오는 권력이 예산을 삭감한 거에 또 저항을 못했고 가져가는 걸 알면 사본을 가져가시는 걸 알면서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못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모르게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당시에 이걸로 공격하시던 분들이 주장했듯이 무단으로 가져갔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국가기록원하고 상의했어요. 근데 된단 말도 안 하고 안 된단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열람권은 안 주는 상황이니까 그럼 가져가. 사본인데 뭐 원본은 다 줬는데 전자기록에서 원본은 없어요. 진본을 줬는데 사본 가져갔는데 그거 갖고 공격 막 했고 국가기록원에서는
국가기록원 직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진을 고발했죠. 자기들이 줘놓고. 제대로 된 상황이면 저희한테 협의가 있었고 저희는 오케이를 한 건 아니지만 협의는 있었다. 이건 무단이 아니다라고 말해야 돼요. 근데 그 문제는 밖에 있었던 저희가 그때 처음에는 이게 너무 웃기는 일이라 전자기록을 원본을 다 띄어다가 봉화로 가져갔다 이런 말이 안 되잖아요. 다 전자기록인데.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말이 너무 기가 막혔기 때문에 저희가 좀 대응을 못하는 사이에 일파만파. 대통령 기록물을 몰래 가져갔다고 공격을 받았죠, 그때 당시. 예, 그게 무단 유출이라고 공격을 받았죠. 어느 회의인가 갔더니 그 회의에 계신 기록 전공 안 하신 분이 저 전자기록 전공이거든요. 근데 저한테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기록관리법을. 그때 상황은. 근데 뭐라고 하셨어요? 너무 자신 있게 막 미국 법을 베끼려면 제대로 베껴야지 뭐 이렇게 막 말을 하는데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을 못하고 집에 왔어요. 제가 이렇게 말을 잘하는 제가. 그때 침묵한 채로. 그런 나오는 얘기가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너무 말이 안 돼서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서. 그런 세월을 한 9년 겪고 났더니 어땠어요? 옳은 일을 한다는 만족감 갖고는 충분하지 않다. 옳은 일을 제대로 하려면 뭐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겠구나. 뭐 이런 거죠. 그 이후로는 저희가 성명서 내고 시끄럽게 하는 데는 좀 빨랐어요. 그때가 좀 늦어서. 그때 너무 놀래갖고. 그 황교안 대행이 이관하고 하는 절차 전체를 다 조사해야 된다. 하고 조사해서, 나와서 성명도 내시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예. 예. 그 과거의 기획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기록에 관련된 것에 관련해서는 항상 저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대통령 기록은 기록이 기록 문제가 아니다. 정치 문제다. 이걸 기록 문제라고 치고 원론은 이래야 해. 근데 저쪽은 원론이 아닌 얘기를 막 하시는 혼란스러운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원론만 얘기를 하면 잘 귀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걸 염두에 두고 이 말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지 이 주장이 어떻게 바뀌게 될 수 있을지도 좀 생각하고 좀 현명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좀 하게 됐어요. 케빈인 문건 같은 경우에도 사실 발견되고 나서 저희가 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기다리다가 이상한 얘기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대통령 기록법은 전임 대통령의 기록을 후임 대통령이 못 보게 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라고 주장했죠. 이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장을 하셨어요. 전임 국가기록원장을 하셨던. 그러면서 그분이 좀 자신있게 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이라야말로 전문단체 학회가 의견을 내야 할 때다. 그래? 의견? 근데 어떻게 전직 국가기록원장이 그런 얘기를 하죠? 기록물법도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안타까운데요. 2007년에 대통령기록법 통과될 때 사실 그 당시 민주당하고 네. 기록학계가 같이 논의하던 법이 지금 대통령기록법의 전신인 거고요. 당시에 국회에 제출됐던 또 당시 그때는 한나라당이었을 것 같은데 그 당의 정문헌 의원이라고 하는 네. 굉장히 젊고 똑똑한 의원이 예문춘추관법이라고 하는 법을 제안을 했었고 그 법 공청회 했을 때 들어보니까 우리가 준비하던 법보다 더 멋진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분인데 그래서 명함도 나눠갖고 뭐 당은 조금 애매할 때가 있지만 저분은 괜찮은 분이야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NLL 대화록을 갖고 나와서 이렇게 흔들던데요. 사실 지금 이 전 국가기록원장 하시던 분도 기록원장 하실 때 제 기억으로는 제가 만나봤던 많은 기록원장 중에서 굉장히 브라이트하시고 업무도 잘 하셨던 분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서 얻을 게 있는 상황이 되면은 이분들이 딴 분이 되시니까 좀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게. 국가기록원, 내셔널 아카이브스로서 해야 할 역할을 좀 못했던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단 파기 이런 의혹 나오면 국가기록원이 나와서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논란이 막 벌어지고 있으면 국가기록원이라고 하는 전문기관이 나와서 이 법의 입법 취지는 이거고 이 법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이렇게 혼란을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혼란을 부추겼죠. 뭐 고발하고 뭐 이상한 이야기들 하시고 막 이런 배경에는 그동안 국가기록원이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조직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원장들이 다 그동안의 원장들이 지금의 원장님도 마찬가지지만 국가기록원은 이날 입대껏 행자부의 고위공무원들이 돌아가며 맡는 자리였고 그 자리에서 당시의 권력이 원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해주셨을수록 더 좋은 자리로 가셨어요. 또 기록관리에 정말 적대적이었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 국가기록원에 벌어진 첫 번째 징후는 실장, 과장, 팀장까지 모든 보직에서 전문직을 몰아낸 거죠. 전문직을 거꾸로 몰아냈어요? 몰아냈어요. 케빈 입문건 나오기 전에 썼던 성명서 중에 하나가 국가기록원이 오늘날 이 지경이 될 때까지는 행자부의 잘못이 매우 크다. 그러니 새로 오신 행자부 장관님께서 그동안 국가기록원을 거쳐가신 일반직 공무원들이 이 국가기록원을 망가뜨리는 일을 했던 것들에 관한 조사를 좀 다 하셔라. 뭐 이런 성명서도 있었죠. 국가기록원장직을 이제 지금 김부경 장관께서 국가기록원장직을 민간 전문직에게 개방하겠다는 원칙을 발표를 하셨거든요. 근데 원장 하나 바꿔서 될 문제는 아니다. 이명박이 심했어요? 박근혜가 심했어요? 진짜 비교하기 어려운데요. 기록법을 망치려고 했던 자가 더 미울까요? 아니면 기록법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던 자가 더 미울까요? 이명박은 기록법을 망쳐버렸어요? 이명박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은 신자유주의 정부였잖아요. 무한 경쟁의 세계관에 기초를 두고 있죠. 그러니까 이 공무원들 뽑을 때 제한 경쟁 임용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자격을 가진 사람들만 그 직군에 응모할 수 있는 뭐 법무관 같은 거겠죠. 그러니까 기록관리 전문요원도 기록학을 전공해야만 그 시험을 붙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한 경쟁, 자격을 가진 사람들끼리 제한 그걸 다 철폐한다 그랬어요. 말은 굉장히 이쁘잖아요. 학력 차별 철폐. 아름다운 세상이죠. 근데 그 내면을 들어가 보면 모든 공무원 직위를 기록관리 전문요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사서, 교사, 간호사까지 다 그냥 시험만 보면 되는 거예요. 대학도 안 나와도 되고 고등학교도 안 나와도 돼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직군이든 노량진의 공무원 준비학원에서 사지선다로 된 시험을 보면 다 붙여주겠다. 그걸로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저희는 그거를 이제 전문요원 자격 완화라고 부르죠. 실제 그렇게 안 됐잖아요. 안 됐어요. 네. 저희가 굉장히 잘 싸웠다니까요. 저희는 항상 우리끼리 이렇게 얘기해요. 이명박 정부가 하려고 한 거를 실제로 막은 데가 우리 말고는 없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법은 못 통과시켰어요. 근데 이제 이 승리에는 저희가 좀 잘 싸운 건 확실히 있어요. 6개월 동안 그 사관복 입고 시위도 막 하고 성명서에 막 나고 제일 감동적이었던 장면은 입법 예고가 나갔는데 320개인가의 반대 의견서가 접수가 됐어요. 법제처에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학회 뭐 전문가 단체 이런 데에서도 나갔지만 이거는 기관마다 한 명씩 배치되어 있는 기록관리 전문요원이 자기가 상사들을 설득하고 뭐 압박하고 해서 한 장씩 다 낸 거예요. 기관마다. 그래도 아무튼 통과가 될 판이었죠. 300명이라고 해도 그건 아니고. 저희가 학자, 연구자 2,000명 정도 모아갖고 또 기자회견하고 성명서 발표를 크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전날 연락이 왔어요. 이대로는 안 하고 당신들이 합의해 줄 수 있는 데까지 해서 할게. 공무원 입장에서는 한다 그러고서 칼을 완전히 넣을 순 없어.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되게 잘 싸워서만 이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요 일을 진행했던 데는 국가기록원은 아니고 국무총리실이었는데 국무총리실에 전직도 국가기록원에 높은 자리 계시던 분이 국무총리실로 가갖고 또 이런 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민간인 사찰 있잖아요. 네. 그게 디가우징한 게 터졌어요. 그게 총리실의 옆부서래요. 그래서 그거를 방어하기에 너무 바쁜 상황이라 이것까지 저 징글징글한 것들하고 이것까지 싸울 수가 없다. 이렇게 돼서 저희를 그냥 거구만요. 나가줬어요. 저희한테 그냥 약간 포기해줬어요. 네. 그러면 박근혜 정부의 특징은 뭡니까? 박근혜 정부의 특징은 뭐 아무것도 안 했다죠. 그러니까 저희가 진짜 궁금했던 게 이러니 저러니 해도 저희는 그 같은 그룹이 이게 뻔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 1,000명 정도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은 좀 알려지는 게 있는데 박근혜 정부는 안에서 진짜 기록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다음번에 기록법을 개정하게 되면
5년간 선의가 아니고서는 기록관리 실태에 대해서 알리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중간 감사든 뭐 기록관리 현황 보고든 뭔가 모니터링 기재가 필요하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고요. 정보공개 청구도 이명박 정부 때는 살짝 뭐 언론에서 뭐 떠들고 그러면은 뭐 모른 척하고 진행도 불도저처럼 하기도 했지만 뭐 대응도 좀 있고 그랬거든요. 여긴 그냥 완전 무시. 정보공개 청구해도 그냥 무응답. 비공개도 아니에요. 무응답. 박근혜 정부는 무응답의 특징이었어요? 예. 근데 뭐 사실 뭐 앞에 정부를 보니까 그렇게 뭐 대응 안 해도 별일 없더라라는 교훈을 얻었는지도 또 모르죠. 박근혜 정부는 그래서 대응도 없고 무응답이다. 박근혜 아무것도 안 정부는 하고. 규제 완화에 MB 때보다 조금 더 적극적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규제 완화 포털이라는 거를 별도 사이트를 만들어서 규제 완화 과제라고 하는 뭐 184개인가 뭐 100몇십 개 과제를 거기다 나열을 해놓고 자동차 판매 회사 같은 데 보면 판매원마다 뭐 몇 대 팔았는지 이 판매왕. 도표, 판매왕 네. 그거 하듯이 그 규제 사업별로 얼만큼 진행이 나갔나, 뭐 법제는 개혁을 했나, 공청회는 했나, 뭐 이해관계자들 설득은 했나, 뭐 요거 진도 파악해 놓도록 하는 그 상황표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과제 관리를 했는데 거기에 이상하게 기록관리 관련된 과제가 하나 들어갔어요. 공공기관의 기록을 있잖아요. 공공기관이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민간기관에 맡겨서 관리하게 한대요. 그렇게 심각한 걸 잘 모르시겠어요? 어머, 그래야 되는데, 뭐지, 이게? 기관에서 갖고 있는 기록 중에서는 개인정보 들어있는 것도 있고 업무상 정보 들어있는 것도 있고 뭐 어쨌든 공개도 많이 해야 되지만 보호해야 되는 기록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내부에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이 기록 관리를 해야 되는데 바깥에 어디 스토리지에다가 우리 서버는 이제 다 갖다 버리고 바깥에 스토리지에다가 맡기고 사용료를 내래요. 그거 뭐, 이권과 관련된 것이겠네요. 예. 그거는 근데 저희 생각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원해서 한 것도 아닐 것 같고 심지어 최순실 씨가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예. 거기에 이제 누군가가 이렇게 얹은 거죠. 예. 요 구조면 나도 먹을 수 있겠는데? 그렇죠. 예. 사실 지난번에 며칠 전에 이제 오마이뉴스에 제 인터뷰 기사가 하나 나갔는데 거기 댓글을 저도 보게 되더라고요. 댓글이 뭐라고 쓰나? 근데 어느 분이 전 정부나 전전 정부 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지금 나와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좀 많이 억울했어요. 저희 9년간 사실 싸웠거든요. 9년간 싸웠고 싸우는 일들이 뭐 이런 일들이죠 다. 9년 동안 참여정부 때 만들어놨던 제도, 그 제도가 자리 잡기도 전에 자꾸 이렇게 훼손시키려고 하는 자잘한 시도들, 큰 시도, 저희한테 굉장히 크지만 언론에 큰 주목을 받지도 못했던 이런 시도들을 계속 그냥 막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많이 싸웠는데 그 중에는 진짜 별것도 아닌데 저희한테 심각한 것들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원장 말고 고 전 원장님이 갑자기 날아갔어요. 날아간 이유가 어떤 거냐면 국가기록원이 뭔가 사업을 하나를 발주를 할 게 있었는데 공고를 냈는데 뭐 2개 이상의 업체가 공모를 들어온 거죠. 근데 전문성으로 봐서는 이 사람들일 수밖에 없어요. 누가 봐도 그거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받아갔어요. A라는 기관이. 근데 B 기관에서 갑자기 억울해진 거예요. 근데 그 기관, B 기관의 책임자의 그 가족 중에 한 분이 청와대 행정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제보가 갔다는 거예요. 좌빨한테 사업을 줬다. 원장이 날아갔어요. 우리끼리 그냥 농담으로 하는 얘기인데 뭐 국가기록원 블랙리스트는 있었던 것 같아요. 있다고 얘기들을 많이 했으니까. 국가기록원 블랙리스트에 뭐 1번이 누구고 2번이 누구고 3번이 누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그 1, 2, 3번으로 지목되지 않은 사람들이 다 같이 분노했죠. 혹시 이 기록 관련해서 혹은 대통령 기록물법 관련해가지고 나오신 김에 꼭 하고 싶은 얘기 없으세요? 지금 뭐 나라다운 나라? 저희가 6개월 동안 계속 일부러 생각하지 않아도 가슴에 떠오르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구호가 나라다운 나라잖아요. 또 하나는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 그죠? 근데 이 주인이라고 하는 거는 권한이기도 하지만 책임이기도 하고요. 내가 가진 것을 내가 살펴야 될 텐데
뭘로 살필 거예요? 기록밖에 없어요. 그 기록을 봐야 그가 누가 됐던 나를 대신해서 내 물건을 다루고 있는 자들이 제대로 관리하고 제대로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보는 도구는 기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록을 생산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숨길 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아까 노 전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기록할 수 없는 일은 하지도 마라. 뭐 이런 얘기들이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록 자체의 자잘한 이슈들에 관심을 갖지는 않더라도 전반적인 이슈로 보았을 때 누가 기록을 남기려 하는 사람인가? 누가 기록을 또 남기는 걸로만 다 되는 건 아니죠. 남겨서 아무도 못 보고 나 혼자만 죽을 때까지 본다 그러면 그거 뭐 왜 남기는지 알 수 없는 거니까 그거를 공개하려 하는 사람, 언제가 됐든 그런 사람, 그런 세력,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힘을 좀 도와주시고 관심 가지셔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리가 보이질 않았다고 이렇게 탕! 저기 아빠 총구르기 백발백중이지. 가자 보여줄게. 한 곳에서 다 즐겨라. 레전드 스포츠 히어로즈. 괜찮아요, 아빠. 어머님, 아버님, 약 드셔야죠. 우리 이제 약 안 먹는다. 예? 왜요? 우리 그 두배보낭칠 먹잖니. 당신 어제 밤늦게까지 술 드셨죠? 괜찮아요? 나 두배보낭칠 먹잖아. 예. 너 얼굴에 맛동산 다 어디 갔어? 몰라? 2배 보낭칠 먹었더니 없어졌네. 나 빼고 다 먹는구나. 진짜 보낭칠? 2배 보낭칠과 만나보세요. 문서 세 단기만 산 게 아니라 네. 당시에 왜 그 국정농단 사태 너무 컸기 때문에 우리가 짜잘한 보도를 기억을 안 해서 그렇지 이걸 잘 파기하라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비서실에서 돌렸던 거 기억나세요? 기업 어느 기업인가 선경인가 SK인가 어디에 자문을 받아갖고 네. 그 특히 전자기록 같은 경우에 디가우징하고 막 그렇죠. 막, 흔적 없이 남기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갖고 청와대 직원들한테 돌렸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단 파기의 징후는 여러 군데에 있고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만약에 청와대에서 기록관리 담당했다면 그때 제 책임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문서 세 단기 26대를 산 거는 사실이지만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파기를 했다라고 자기를 변호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말은 일체 없었고 네. 다 버렸는데 발견했다니 말이 되냐라고 말을 했으니까 이거는 나를 좀 벌해줘. 나의 범죄를 비밀로 두고 가기가 좀 불편해. 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좀 내가 다 버렸는데 발견했다는 저 말이 거짓말일 수밖에 없어. 라는 그 뒷부분. 그 법을 모르시는 분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또 기록관리 전문요원에게 또 물어야 되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9년을 일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이게 10년짜리 벌을 받는 일이라는 것조차를 인식을 못 시켰냐라고 너는이 아니라 당신은 한국기록학회 회원은 아니죠? 아닐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 좋아해요. 그러면 이관된 거는 제대로 됐나? 뉴스를 봤더니 최근 나온 뉴스죠. 비서실에 이관된 게 직원 식당 식수관리, 직원 식당 식단관리, 청소도구 물품관리. 왜 우리가 막판에 황교안 대행이 대통령 기록물로 다 이관해야 된다고 막 무대교 이관했잖아요. 파쇄 이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거가 이관됐나 봤더니 이런 게 이관됐다는 거예요. 대부분 절반 이상이. 그리고 이런 거. 이게 박근혜 정부가 남긴 기록에 돈부리 3,000원, 김치말이국수 3,000원 이런 정보들이었다는 거잖아요. 대부분. 그리고 정작 일정은 없다. 대통령의 일정, 우리가 모두가 궁금했던 일정은 아예 없다. 그 7시간도 없는 거죠. 7시간만 없는 게 아니고 일정 전체가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회의록, 인사관리, 원래 청와대는 회의가 업무거든요. 맨날 회의예요. 회의력이 없고, 캐비넷에 처음에 박근혜 정부 시절 문건이 300건이 나왔다. 그러면서 소위 이제 문건 스캔들이 시작됐잖아요. 그게 300건 나오고 뭐 1000건 나오고 또 나오고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는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이라고 이제 고발도 하고 그런 후에도 계속 문건이 나오고 그러면서 제가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 일단 공개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걸 물어봐야 해서 제가 한국기록학회라고 우리나라의 기록을 다루는 전문가들의 모임이 있어요. 이소연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일단 네? 이걸로 시작됐죠. 처음에 문건으로. 그래서 고발했어요. 자유한국당에서는 박지원 대변인입니다. 대변인을 공개했다고 고발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처음에 초반에 나왔어요. 박근혜 정권 시절 인사가 우리 다 폐기하고 나왔는데 그거 남아있을 리가 없다. 처음에 그런 반응도 나왔죠. 이렇게 임기가 지나고 나서 문건이 나오는 경우가 흔하냐? 첫 번째. 두 번째는 다 폐기했다는 게 그게 불법 아니냐? 일단 그 두 가지 답변을 듣고 나머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흔하냐라고 물으신다면 네. 이게 이제 저희로서는 오랫동안 기록 관리를 제대로 해오지 않던 기관에 처음으로 기록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록 관리 전문 요원이 배치된 경우에는 비교적 발생하는 편이에요. 서울시에서 서울시 청사 레노베이션 하면서 사무실 직원들이 다 짐 싸서 임시 사무실로 옮겨가고 남은 이제 공간들을 레노베이션 하기 전에 방방을 다 털었는데 네. 조선 총독부 시절에 1933년 조선 하천 조사 연표부터 시작해서 40년대, 50년대, 60년대 자료들이 쭉 쏟아져 나온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산시 교육청에 처음으로 기록관리 전문요원이 배치되고 나서 이제 문서고를 털었는데 거기서 재헌의회 의사록이 나왔어요. 1948년에 그 재헌국회에서 만든 재헌헌법 원본을 저희가 안 갖고 있는 나라거든요. 이게 50년의 전쟁 치르고 이런 사연하고 좀 저희 슬픈 사연하고 역사하고 좀 상관이 있을 것 같은데 누군가가 아마 국회에서 일하시던 분이 전쟁 때 피란 가면서 재헌의회 의사록을 가지고 부산까지 가서 어느 관공서에 맡겼는데 관공서 건물의 그 소유권이 이리저리 옮겨가다가 학교였을 수도 있고 그게 이제 결국 교육청 문서고가 된 곳에서 재헌의회 의사록이 2010년에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국회기록보존소하고 부산시 교육청이 MOU를 맺어서 그 기록의 소유권을 국회 기록보존소로 넘겼던 일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관공서들이 이런 경험들이 이제 기록물 관리 전문 요원들 사이에서는 흔하게 공유되는 경험이기 때문에 요새는 관공서 이전할 때 좀 경험 좀 있는 기관에서는 다 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기록 관리 전문 요원들이 방방을 털죠. 그럼 이제 주로 캐비넷, 안 쓰는 책상, 아니면 탕비실에 제일 무서운 데가 탕비실이에요. 그 싱크대 밑에서 구석이 약간 축축하게 돼 있는 박스 안에서 이제 정말 놀라운 것들이 나오는 거죠. 기관이 지적 소유권을 갖고 있는 어떤 그 로고나 아무튼 이런 캐릭터 디자인 같은 것들도 나오고요. 그래서 저희는 좀 그 기록관리 전문요원이 제일 먼저 가서 하는 일이 문서고를 털고 잘 안 열어보는 캐비넷. 집에도 있지 않아요? 이사 가려고 열어보면 거기서 깜짝 놀랄 만한 것들이 나오잖아요. 청와대에서 그런 게 나오는 게 이런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제 이 경우 이상한 것은 예. 참여정부 한 2004년, 5년 그 탄핵 직후부터 시작해서 예. 청와대에는 계속 기록관리 전문요원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이명박 정부 때도 박근혜 정부 때도 사실은 이명박 정부 5년,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9년 동안은 동일한 분이 기록관리 전문요원으로 일하셨는데 그분이 일을 안 하셨다라고. 그분도 학회 회원인가요? 모르겠어요. 회비를 내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가입 대상이시기는 한데 회원이실 것 같지는 않아요. 저희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지 않았어요. 그분이 9년 일을 동안. 잘했으면 이렇게 남아있을 리가 없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다른 공공기관에 배치되어 있는 기록관리 전문요원처럼 매년 각 부서마다 사실 주로 쫄자들이 하죠. 제일 쫄자들이. 그죠. 밥그릇수가 좀 짧으신 분이 부서별로 서무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서별 서무가 기록관리 업무를 맡아요. 그럼 그분하고 기관에 배치되어 있는 기록관리 전문요원이라는 사람이 매년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부서별 서무하고 협력을 해서 거기 이제 사무실에 있는 문서들을 다 털어서 보존 기한이 그 해로 도래된 것 1년, 3년, 5년, 10년 연구 준연구 이렇게 날 때부터 이제 얘는 영어로 이걸 센텐싱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복역 기간 산정한다라는 영어하고 비슷한데
사람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인사 관리가 없더라. 라고 어제부터 보도가 시작됐어요. 그럼 이건된 건 뭐가 이건됐냐? 목록이. 자, 회장님? 네. 이런 게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이제 정상적인 기관에서 기록 관리를 하면 이런 기록들은 그 건당 기록은 다 날라가고 엑셀 그 스프레드시트 같은데 아침 식당에서 500명이 3,000원 얼마 수익 났음이라고 그 파일에 한 열, 그죠? 네. 한 열이 나오는 거고 심지어 그 열도 안 만들죠, 사실은. 이 아까 보존연한 1년, 3년, 5년 이 기준으로 말하면 뭐 한 1년에 그 식당에 총 매출이 얼마 한 장짜리 보고서로도 해결할 수 있는 걸로 지금 40만 건을 만들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관을 앞두고 또 가이드라인이 또 돌았는데요. 이제 노무현 정부가 이관한 정도를 맞춰야 된다는 부담이 이명박 숫자를 정부에도 맞춰야 있었고 아. 박근혜 정부에도 있어서 이명박 정부 때도 있었어요. 숫자를 맞추도록 애써라라는 공문이 돌았다고 해요. 어느 정도 수준은 맞춰야 그렇죠. 된다. 그러니까 지금 워낙 많이 파쇄하니까 너무 문서가 없어지니. 파쇄도 있고 예.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기록을 안 만들었죠. 대면 보고를 안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대면 보고를 안 받았기 때문에 문서 보고를 받았으면 문서가 많이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아까 그 인사 파일 같은 거 안 나왔다는 게 문서 작성 거의 안 하고 업무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아이러니한 건데요. 지금 오히려 박근혜 정부 때 참된 사관 역할을 하신 분이 안종범 수석이다, 김영한 수석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종범실록. 예. 조선왕조실록을 방불케 할 정도로 매일매일을 500몇 건의 업무 수첩을 채워 넣었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한 분이 임기가 그래도 2년, 길어봤자 2년 안 넘을걸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걸 듣는 거 다 받아 적었던 건데 참 이거 신기하게 생각을 했어요. 업무를 정상적으로 문서로 안 하신 정부에서 오히려 이례적으로 발언 내용이 다 적혔는데 이 수석들이 참여하는 수석비서관 회의, 수비회의라는 곳에서 왕 실장이라고 알려진 김기춘 실장이 다 적어라. 너희들은 말은 하지 말고 적어라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다 받아 적었다고 해요. 그게 이것도 제가 뉴스에서 본 거예요. 근데 받아 적어야 이렇게 또 받아 적었어요. 김영한 수석도 받아 적었고 또 놀라운 기록이 또 남은 게 얘기를 직접 한 적도 있어요. 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에 받아 적어. 안 적고 뭐 하세요라고 얘기를. 그렇죠. 명이 미리 선고가 돼 있는 아이들이에요. 문서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어떤 업무로부터 생산되는 문서들은 요거는 업무의 중요도에 대비해서 3년 있다 폐기하면 될 문서. 어떤 거는 연구 문서, 어떤 건 10년 문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같은 해에 태어난 문서들이 센텐싱해서 도달한 보존기한 연한이 다 되는 연도가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2017년이면 2017년을 기준으로 1년짜리면 작년에 만들어진 거, 3년짜리면 3년 전에 만들어진 거 이걸 다 털어서 찾아내서 그걸 목록을 만들어 갖고 기관별로 배치되어 있는 전문요원하고 같이 얘를 애초에 선고받은 대로 올해까지만 두고 파기할지 아니면 업무상 필요나 이런 것이 아직 남아있으니 얘는 그냥 보존기간을 한 번 더 연장을 해서 더 볼지 이걸 매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대통령 기록은 조금 성격이 다르죠.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번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는 순간 박근혜 정부는 폐지 기관이 되는 거예요. 연속되는 그런 의미에서 이게 매년 연속적으로 되진 않고 요건 5년이라는 임기 말마다 한 번씩 끊기게 되지만 근데 끊기게 되더라도 사이에 매년 요거는 같이 맞추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했다? 일체 목록 작성을 안 했으니까 여기 있었다. 업무를 안 했다. 이제 이 직원의 얘기로는 우리가 다 폐기하고 나왔는데 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게 임의로 폐기하면 그게 불법 아니에요? 거꾸로? 대통령 기록을 파기하거나 국외로 반출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아요. 엄청난 벌이에요. 일을 하다가 받을 수 있는 벌 중에는. 그 다음에 기록을 은닉하거나 유출하거나 파기가 아니라 손상 같은 걸 했을 때는 7년이거든요. 이거 7년 이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걸 받을 수 있는 범죄를 했다고 자기 입으로. 우리가 다 파기했는데. 그렇죠. 가만히 있을 수도 있는데. 차라리 그거를 정리해서 이관하지 않은 것을 지탄을 받으면 그것은 그냥 지탄만 받고 말아야지 이미 임기도 다 끝나갖고 청와대 떠났는데 벌 받을 것도 아닌데 지금 10년짜리 벌을 달라고 자백을 한 거죠. 지금. 자백을 한 거죠.
그 사람들 다 고소고발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고소고발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실제로 몇 달 전에 그 파쇄기가 29대인가? 그렇죠. 26대. 예. 예. 대형 파쇄기가 26대가 들어갔잖아요. 문서적 세단기. 예. 그게 들어간 거는 그러니까 썰었죠. 그 썰은 행위도 불법인 건가요? 어우, 이거 10년짜리라니까요. 썰었으면 10년짜리. 아니, 게다가 그때 그냥